네, 오늘은요, 제 4작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 현재 진행하는 이 기출문제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차트는 총 10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요,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차트를 만드시려면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제1작업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블럭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블럭을 어디를 잡는지는 이 출력 형태의 차트를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차트를 잠깐 보면 이 막대가 붙어 있는 이 축을 항목축 또는 뭐 가로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축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보고 기준을 잡는 거죠. 아, 이 데이터들을 선택하라고. 그럼 신형 K5부터 그랜저인데요. 차량이잖아요. 1작업에 있는 차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쓰여지지 않은 데이터들은 빼고 나머지만 선택. 기준 해주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얘가 범례라는 거거든요. 이 범례를 1 렌탈료하고 전월 예약 건수를 넣으래요. 기준은 앞에서 선택한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도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1작업에서 차량의 데이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포함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건 드래그 하고요.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 누르면서 할게요. 그러면 지금 K5부터 신형 소나타까지는 이어져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제목을 포함해서 차량부터 신형 소나타까지는 그냥 드래그 하고요. 그 다음에 SNQM6랑 산타페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누르면서 SN과 산타페 마우스 떼고, 자, 그랜저까지 선택해야 돼요. 그럼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그랜저만 요렇게. 자, 그러면 방금 잡은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 렌탈료하고 전월 예약 건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보니까 1 렌탈료하고 전월 예약 건수가 붙어 있네요. 그럼 같이 선택해도 돼요. 그럼 역시 컨트롤을 누르면서 차량에서 선택한 신형 소나타까지만, 자, 컨트롤 누르면서 1 렌탈료와 전월 예약 건수를 할 건데 신형 K5 거 소렌토 신형 소나타까지 잡는 거예요. 요렇게 마우스 떼고, 자, 컨트롤 다시 누르시면서 SM 거 1 렌탈료하고 전원 산타페 거 됐죠? 또 마우스 떼고 그랜저 거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서 두 개 선택. 요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블럭 잡는 거 한 번에 한 번씩 컨트롤을 누르면서 하셔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거 마지막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거 선택 안 된 줄 알고 컨트롤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차트가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대로 두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요, 차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건으로 넘어가서 보면 1번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부터 바로 하자면 블럭을 잡고 차트에서 얘가 세로 도는 가로 막대형입니다. 클릭. 그러면 맨 앞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떠요. 이름을 똑같은 거 이겁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일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1번 한 거고요. 2번도 했어요. 제 1작업의 시트 내용을 이용했습니다. 맞고요. 3번 넘어갈게요. 자, 위치를 이동시킬 건데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름을 제 4작업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차트 시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새 시트로 이동하고 새 시트 제4작업으로, 그래서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쓰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조금 했던 차트가 커졌어요. 여기가 차트만 보여주는 차트 시트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4작업이라고 됐고 차트도 커졌어요. 여기에서 1, 2, 3, 4 순서대로 시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작업의 시트를 드래그하면 돼요. 드래그 3작업 뒤로 떼면 됩니다. 앞에 있던 거를 뒤로 드래그만 해서
놓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4번 바로 넘어갈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2를 선택하래요. 그럼 차트에서 여기에요.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면 레이아웃 3번, 세 번째 있네요. 1은 똑같은 거 클릭. 스타일 1. 스타일은 여기가 차트 스타일인데요. 1이니까 첫 번째 있는 거겠죠? 스타일 1. 클릭.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영역 서식을 해볼게요. 차트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영역 서식은 차트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리면 차트 영역. 여기가 영역 서식의 차트이고요. 여기 그림 영역이라고 뜨죠? 여기는 영역 서식에서 그림이 되겠습니다. 차트는 바꾸고자 하는 곳에 클릭을 하고 나서 조건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영역에서 차트니까 차트 영역을 누르란 얘기예요. 얘를 클릭 한번 하고 굴림 11 채우기 파랑 박엽지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클릭하고 홈에 가면 글꼴 굴림 엔터 11 엔터 차트 영역 누르고 한 겁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얘는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떠요. 얘를 클릭하면 이쪽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지금 질감이 자동으로 적용됐는데 여기 질감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질감 네모 단추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올렸을 때 이름이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요. 파랑 박엽지죠? 그럼 그때 클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색깔로 들어갔었는데 이거 아닌데 파랑 박엽지인데 그러면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여기 차트 여기 한 거예요. 여기를. 이번에는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일로 하래요. 그러면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나서 채우기의 단색을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이름이 흰색 배경 1인 거예요. 클릭. 여기 우리 방금 한 거예요. 5번까지 벌써 다 한 겁니다. 6번 해볼까요? 6번 제목 서식을 하래요. 제목 서식은 굴림 굵게 20,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서 지우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거 제목을 쓰면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승용 자와 SUV 대여 현황 분석 이렇게 써줍니다. 자, 글꼴을 바꿀 거라서요. 커서가 들어가 있으면 커서만 바뀌니까요. 테두리를 딱 눌러서 커서를 없애주세요. 글 상자의 테두리 딱. 그 다음에 이쪽에서 굴림 굵게 20. 굴림 맞으니까 넘어가고 굵게는 얘가 굵게죠. 가진하게 되어져 있는 거. 굵게. 글자 크기 20.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흰색 채우기로 테두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차트 영역할 때 서식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제목 서식에서 단색을 흰색으로 채워줄 거고요. 테두리는 실선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색깔은 검정 기본으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6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7번 서식을 해볼게요. 저널 예약 견수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널 예약 건수에 대한 차트 종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면 콤보라고 있거든요. 콤보로 가요. 여기에서 지금 저널 예약 건수라고 했으니까 저널 예약 건수에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누르셔서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름이 똑같죠? 문제 있는 거랑 똑같은 거 클릭 그리고 보조축도 하래요.
그래서 보조축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 형태와 일단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확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할게요.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표식은 마름모 크기 10. 그러면 이 선 있죠? 꺾은 선. 꺾은 선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클릭 전체의 선과 표식이 이 점을 표식이라고 해요. 얘가 선택이 됐어요. 한 번만 클릭했더니.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표식이라고 떠요. 얘를 클릭하고 표식 옵션을 클릭하면 기본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형식을 마름모로 하고 1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고 좀 커진 걸 느낄 수 있죠? 색깔을 안 바꿔도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블 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블 값은 출력 형태를 보고 이 막대 위에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요. 그럼 여기 두 번째 막대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한 번 딱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내가 두 번째 거 눌렀다 해도. 근데 난 두 번째 것만 할 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처음엔 그냥 클릭, 한 번 더 클릭.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적용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돼요. 이 데이터 막대에서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위에 적용이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 레이블의 위치가 나오기도 해요. 그 레이블을 누르고 위쪽에 레이블 옵션에서 여기서 바꾸는 거의 위치는 자, 다음 기출문제에서 위치가 바뀐 거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금선을 해볼게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래요. 눈금선은 이 안에 있는 선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선을 클릭, 눈금선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전체의 눈금선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다시 채우기 및 선에 가서 선을 대시 종류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파선으로. 클릭. 이렇게 파선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색깔은 검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딱히 안 바꾼다 해서 감점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본 설정 값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을 출력 형태랑 같이 하래요. 그럼 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 선이 여기도 검정색 선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똑같이 출력 형태랑 같이 하라고 하니까 먼저 3번에 걸쳐서 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세로 갑축 클릭하고 여기 실선을 적용하시면 돼요. 실선. 얘를 클릭하고 실선. 그러면 선이 적용됐어요. 여기 가로축도 해볼게요. 가로축 글씨 클릭하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선. 역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클릭하고 실선. 그러면 아까는 없던 선이 나왔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값도 변했어요. 여기 서식 적용한 김에 여기 주 단위가 여기가 지금 주 단위 값이거든요. 여기도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안 나왔지만 출력 형태와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값에 대한 걸 바꿔 거기 때문에 이 세로축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 옵션 뜨지요. 축 옵션 클릭. 축 옵션 다시 한 번 더 클릭. 하고 나서 주 단위라는 걸 바꿀 건데요. 주 단위는 증가되는 값을 말해요. 자, 가장 쉽게 계산하시려면 맨 아래에 있는 이 0원에서 두 번째 있는 값에 이 증가되는 값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3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 단위가 3만이 되는 거고요. 공 4개 엔터 이렇게 바뀌었죠. 혹시 최대값이 여기서 12만이 아니다 그럼 또 바꿔주셔야 되고요. 최소값도 가장 작은 거 0인데 0이 아니면 바꿔주면 돼요.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보조는 만지지 마세요. 우리는 최소, 최대, 주 단위만 확인을 해서 혹시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주 단위 증가되는 값이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을 할 거예요. 9번.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글씨를 써볼게요. 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요. 도형이 있어요. 도형을 클릭, 설명선에 가가지고 자, 이름 똑같은 거 나오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하고 출력 형태랑 비슷한 위치에 일단 그려주세요. 일단 요렇게 드래그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노란색 점을 조절점이라고 해요.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드래그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 조절점으로 이거를 당겨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늘릴게요. 자, 2020년식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를 작성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은 내용을 입력했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그러면 이 글상자가 보니까 지금 배경 흰색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채우기, 테두리 딱 한번 눌러서요. 커서 없애고 채우기는 단색 흰색으로 하고요. 글씨가 흰색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홈에 가가지고요. 글자 색을 검정으로 하면 돼요. 검정. 그리고 우리가 그 차트의 기본은 굴림 11포인트라고 지시사항에 1작업할 때 했었잖아요. 요렇게 바꿔주고요. 너무 크네요. 이 정도로 할게요. 글씨가 계속 위에 떠 있죠. 이거 정 가운데로 와야 돼요. 그러려면 홈에서 세로 가운데 클릭, 가로 가운데 클릭해서 글씨가 정 가운데 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했을 때 글자 색을 바꾸기 전에는 글자가 흰색이라서 겹쳐서 안 보였던 것 뿐이지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글자 색을 검정으로 꼭 바꿔주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9번도 한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랑 하래요. 그럼 우리가 출력 형태에서 혹시 안 한 게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주 단위도 바꿨고 여기 막대가 보시면 너비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출력 형태랑 맞게 하라고 했으니까 막대를 아무거나 한 번만 누르면 다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간격의 너비를 보세요. 제가 그냥 이메일 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값을 늘렸더니 어때요? 점점 더 얇아지죠? 그러면 값을 이렇게 줄이면 너비는 넓어지겠죠. 여기에서 특별한 값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간격의 너비에서 우리가 값을 적용했을 때 출력 형태랑 비슷하다. 그 정도까지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비슷하게 출력 형태가 됐죠? 다 한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좁아서 잠깐 이거 닫을게요. 자,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사 작업까지 다 했는데요.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자, 키워서 보니까 여기가 1 렌탈료 5일 이상의 두 줄인데요. 여기 볼까요? 여기 한 줄이에요. 자, 출력 형태와 맞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내에서 클릭 한 번만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클릭. 여기에서 다른 건 안 하고 1 렌탈료에 대한 이름을 다시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한 번 누르고요. 바로 위에 있는 편집을 눌러요. 눌러서 여기 계열 이름에다가 써져 있는 거는 지우고 1 렌탈료 가로 열고 5일 이상 가로 닫고 이렇게 한 줄로 쭉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만 하면 돼요. 1 렌탈료 가로 열고 5일 이상 가로 닫고 확인 또 한 번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 진짜 차트가 끝났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다시 또 할까요? 저장 하고 1작업부터 2작업 한번 확인 3작업 4작업까지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ITQ 엑셀의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너무 기능이 많고 함수가 어렵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기출문제가 추출이 돼요. 시험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어디가 좀 달라지냐면 3작업이 부분합이 나올 때가 있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제가 다음 기출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 유형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번 기출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기출문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